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아주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줄 알았던 마음, 멀어진 가족 사이의 거리, 그리고 한 그릇의 따뜻한 죽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까지.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부모이고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올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조심스레 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사람 나이 먹는 게 참 묘하죠. 젊을 땐 주변 사람 많은 게 자랑이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말 들으면 좀 서운하실지도 몰라요. 아이고, 늙어서 그런가 예민하네. 그냥 웃고 넘기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하지만요, 웃고 넘기기엔 이제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72살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영석 어르신. 겉으로 보기엔 늘 인자하게 웃는 분이지만 그분의 속엔 아직도 씻기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형석이 형, 그 나이에 무슨 상처요? 다 지났을 텐데. 아니요,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말들, 그 표정들. 마치 몸속에 박힌 가시처럼 가끔씩 욱신거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이 들수록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인간관계를 말씀드리려 해요.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사람 옆에 있었구나. 그리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무례했던 건 아닙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다가왔고 말끝마다 형님이라 불러줬어요. 처음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늙고 나니 이름 불러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나면 괜히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내 얘기는 늘 무시당했고 내 자식 자랑은 에이, 걔가 뭐 잘났다고 건강 이야기 좀 하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유나는. 그런 말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에이, 원래 입이 거친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렇게 몇 년을 스스로를 탓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이 동창 모임 갔다가 내가 말 한마디 꺼내기 무섭게 그 사람이 비웃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도 같이 웃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형석 어르신에게는 민수라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군대 동기로 만나 함께 자취하고 일자리가 없던 시절엔 공사판에서 막일도 같이 하며 견뎌온 사이였다. 아내와 아이들이 생기고 각자 삶에 치여 멀어지긴 했지만 이상하게 형석 어르신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면 민수는 꼭 연락을 해왔다. 형석 어르신의 아내가 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민수는 전화를 걸어왔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말했다. 형석아, 그런 건 누구나 겪어. 나도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엄청 고생했잖아. 근데 너는 그래도 아내가 곁에 있잖아. 간호할 사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슴에 돌멩이처럼 내려앉았다. 위로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자신과 비교하며 형석 어르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려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불편함이 조금씩 쌓였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민수는 조문도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만 걸어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이랬다. 형석아, 이제 너도 혼자구나. 나처럼 됐네? 그래도 우리끼리 살아야지. 남은 건 친구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석 어르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무너진 걸 확인하며 자신과 나란히 놓인 위치에 만족하는 듯한 말투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 뒤로 형석 어르신은 민수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오래된 친구였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민수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남의 불행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심하는 사람이었다. 내 아픔이 그에겐 비교 우위의 기회가 되었고 내 슬픔이 그의 심리적 만족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형석 어르신은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우는 친구 하나가 귀하다. 하지만 그는 내 울음 위에 자기 웃음을 얹으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곁에 두고 싶지 않았다. 불행을 위로 대신 즐기는 사람은 결코 내 삶을 지켜주는 이가 아니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슬픔조차 온전히 슬퍼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는 기쁜 소식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형석 어르신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다. 손주의 첫 돌잔치. 아이가 걸음마를 뗐고 웃을 때마다 아내의 젊은 시절 얼굴이 겹쳐져 형석 어르신은 괜스레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기쁜 날 오래전 친구였던 사람에게 사진을 하나 보냈다.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생각보다 무뚝뚝했다. 요즘 애들은 다 잘 크지. 부럽네. 우리 집 애들은 연락도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도 기쁜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표정과 말투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다. 그 뒤로도 몇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형석 어르신이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나왔다는 말을 했을 때도 어유 형석이 형은 팔자도 좋지. 나는 허리도 나가고 무릎도 다 망가졌어.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축하가 아니라 비교를 꺼내 놓았다. 마치 나의 기쁨이 그 사람의 불행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 형석 어르신은 어떤 기쁜 일도 그 사람에겐 말하지 않게 됐다. 어쩌면 상대는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늘 그 반응은 똑같았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들이밀며 나의 기쁨을 눌러버렸다. 형석 어르신은 그렇게 배웠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람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사람이 나이를 먹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 그건 외로움 때문이고 어쩌면 삶의 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될 때 의미가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게를 넘겨버리면 결국 다른 한쪽은 지쳐 쓰러지고 만다. 형석 어르신은 그런 경험을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했다. 그날은 단순한 혈압검진으로 병원에 들렀던 날이었고 우연히 마주친 옛 지인 박 씨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형석 어르신에게 다가왔다. 반가운 얼굴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박 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듯 했지만 점점 대화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었다. 박 씨는 자신의 병원비 이야기, 자식에게 받은 서운함, 잠 못 이루는 밤의 이야기까지 모두 형석 어르신에게 쏟아냈다. 어르신은 처음엔 묵묵히 들었지만 점점 피로가 쌓였다. 그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이쪽으로 넘기고 있었다. 연락이 오면 피곤했고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몰랐다. 형석 어르신의 건강도 완벽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며 매일 밤을 홀로 지새우는 날도 있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지만 누군가의 어깨를 빌릴 때는 그 어깨의 무게도 생각해야 한다. 박 씨는 형석 어르신의 어깨에만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다. 형석 어르신은 조용히 번호를 차단했다. 미안했지만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배운다. 지나친 의존은 결국 관계를 소진시키고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형석 어르신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챙기려 애썼다. 어릴 적부터 배운 게 그랬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관계를 지킨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관계가 점점 버거워졌다. 누군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았고 누군가는 형석 어르신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런 말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졌다. 어떤 사람은 늘 본인이 중심이었다. 대화도 만남도 관계의 온도도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형석 어르신이 힘들다는 말을 하면 나도 요즘 힘들어라며 곧장 화제를 돌려버렸다. 형석 어르신이 가족 얘기를 꺼내면 내 자식은 말이야 라며 자랑으로 맞받아쳤다. 처음엔 그랬다.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그냥 말주변이 없는 거겠지라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의 감정은 이 사람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말없이 지쳐가고 있었다.
관계란 서로를 향한 배려와 교차하는 시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짜증을 냈다. 형석 어르신은 그 순간 처음으로 관계에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배웠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 해도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늘 뒷자리에만 머물러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억지로 버티는 무게일 뿐이라는 걸. 그날 이후 형석 어르신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누구의 중심에 맞춰 살아가기엔 자신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이다. 형석 어르신은 어느 날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꺼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치기만 할까? 인생을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잘못한 기억보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순간이 더 많이 떠올랐다. 깎아내리던 말투, 내 불행 위에 올라서려 했던 태도, 내 기쁨에 축하 대신 비교로 응수하던 시선, 의지라는 이름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을 쏟아내던 전화, 그리고 끝까지 자신만 이야기하던 사람들.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형석 어르신은 느꼈다. 그들은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텼던 관계들이었다. 잘 견디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 믿었고 오랜 인연이니 내 쪽에서 더 이해하자며 자신을 계속 뒤로 밀어놨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점점 작아졌고 내 마음의 공간은 언제나 남을 위한 자리만 남아 있었다.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휴식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내 어깨에만 계속 기대어왔다. 어르신은 그 순간 문득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야겠다고. 꼭 무언가를 끊어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그건 오히려 내 삶을 정리하고 보호하는 용기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렇게 하나씩 사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내려놓았고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러자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고 세상이 덜 시끄럽게 느껴졌다. 형석 어르신은 그제야 진짜 평온이라는 것을 느꼈다. 사람 수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곁에 남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 익숙해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형석 어르신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젊을 땐 일에 치이고 가족에게 묻혀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만 노년이 되자 마음속 빈자리가 하나씩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누군가를 잃는 일도, 새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도.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관계를 지켜오며 어르신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진짜 좋은 관계란 같이 있어도 조용히 편안한 사람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내가 오늘 기운이 없어도 눈치 주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에 반응하기보단 귀 기울여주는 사람. 형석 어르신은 깨달았다. 사람을 수로 채우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진심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걸.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만 마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말이 없지만 눈빛에 따뜻함이 묻어난다. 그런 사람 하나가 이 나이에 더없이 고맙다. 결국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건 성취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나와 마음을 나눴던 단 한 사람의 미소와 손길이었다. 형석 어르신은 그런 사람을 떠올렸다. 병원에서 함께 치료받다 짧은 인연으로 끝났던 사람. 마트에서 우연히 도와줬던 어르신. 말없이 집에 반찬을 놓고 가던 옆집 아주머니. 그 사람들은 오래 곁에 있진 않았지만 짧은 순간에도 온기를 남겼다. 어쩌면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한 걸지도 모르겠다고 어르신은 조용히 웃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세월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 덕분에 위로받았던 순간이 더 오래 가슴에 남았기 때문이다. 형석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베란다에 앉아 김이 오르는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 나답게 살아간 순간이 언제였을까? 누군가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고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을 때가 있었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건 참 오랜만이었다. 형석 어르신은 떠올렸다. 참 많이 참고 살았던 시간들, 상처받고도 말 한마디 못했던 날들, 마음속 불편함을 애써 눌러가며 웃던 자리들. 그때는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믿었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내 마음을 잠깐씩 죽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렵다.
하지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관계 안에서도 나는 나여야 한다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시간을 지키는 일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형석 어르신은 그동안 수없이 줄곧 주변 사람에게 잘해왔던 자신을 떠올렸다. 잘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순간이 틀렸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라고 생각했다. 남은 생은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 아니다. 그저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그 다음에야 진짜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를 지키고 내가 편한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 고마웠다. 형석 어르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때문에 웃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이 참고 너무 오래 기대고 너무 쉽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다. 이제는 괜찮다고. 늦지 않았다고.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아주 인간적인 결정이라고. 형석 어르신은 말없이 며칠간 전화기를 들여다보다가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몇 명의 이름을 조용히 지웠다. 그동안 수없이 마음을 주었지만 돌아온 건 피로와 무게뿐이었던 관계였다. 그리고 하루는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 예전부터 말이 잘 통하던 친구였다. 전화를 받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고 형석이 형, 잘 지냈어요? 라는 말에 어르신은 갑자기 울컥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모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낸 자리 위에 잔잔하게 내려앉았다. 사람은 결국 함께 있어 편한 사람과 오래 가는 법이다. 많이 나누는 사람보다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 형석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몰라주던 관계가 오래 지속됐던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그런 관계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맙다고 생각했다. 내가 늦게라도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된 데에는 그들의 무관심과 상처도 한몫했다는 걸. 형석 어르신은 미소 지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은 숫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편안한 시기라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인지도 모른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었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괜찮은 척 넘겼고 가슴에 멍이 들면서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착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였고 어쩌면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제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라는 걸요. 무조건 끌려가는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말할 틈도 주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감정을 잊게 됩니다. 그럴 바엔 혼자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건 텅 빈 외로움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내 말에 늘 대꾸만 하던 사람, 내 기쁜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한 번 안 변하던 사람, 내가 힘들다는 말에 곧장 자기 얘기로 덮어버리던 사람. 그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삼켜왔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에 시간과 감정을 쏟지 않겠다고. 괜찮습니다. 멀어져도 괜찮고 끊어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바라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이해해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형석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하루를 단순하게 살아간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창밖으로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오늘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하루들이 쌓이자 예전엔 이해할 수 없던 평온이 찾아왔다. 사람은 어쩌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기도 한다. 중요한 건 어느 쪽에 오래 머무느냐이다.
형석 어르신은 너무 오랜 시간 내가 참으면 관계는 유지된다는 믿음 아래 살아왔고 그 안에서 수없이 다치고 흔들렸다. 그런데도 관계를 끊는 게 두려워 조용히 참고 또 참았던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곁에서 떠나보내느냐라는 걸. 누구와 오래 지내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편하게 웃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걸 깨달았을 때 어르신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한 후에야 다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마음이 가벼워진 만큼 하루하루가 더 단단해졌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 때문에 오랫동안 지쳐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결심의 날이 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곁에 두겠다는 다짐.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약속.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 안에 있으니까. 형석 어르신은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라는 게 외롭기보다 괜한 사람 곁에 있는 게 더 외롭더라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말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얻어낸 결론이었기에 더 깊이 다가왔다. 우리가 평생을 걸쳐 배워온 인간관계는 늘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것이 미덕인 듯 가르쳐 왔지만 이제는 그 미덕이 나를 다치게 했다는 걸 어르신은 몸으로 겪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어르신은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잘 견뎠다고 자신에게 말해주기 시작했고 예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하늘의 색이나 바람의 결조차도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졌고 그 속에서 어르신은 잊고 있던 나를 되찾아가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너무 버겁고 누군가 때문에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당신도 형석 어르신처럼 오늘부터 나를 지키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란 내가 감정을 억지로 눌러가며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도 스스로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형석 어르신의 하루는 예전보다 단순해졌지만 그 단순함 속에 오히려 풍요로움이 숨어 있다. 쓸데없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뒤로는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낀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 예전엔 바쁘게 스쳐 지나가던 그 따뜻함이 지금은 가슴을 덮는다. 마당에 꽃 한 송이가 피는 걸 보며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냈다고 스스로를 칭찬한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이란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석 어르신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이제서야 삶을 제대로 사는 것 같아. 그 말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많은 것을 겪고 수없이 흔들리고 그 모든 시간 끝에 비로소 진짜 나로 돌아온다. 인생의 전반전이 버티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나로 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분명한 진실 하나는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좋다는 것. 형석 어르신처럼 마음을 다잡고 삶의 속도를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비로소 세상이 천천히 나를 이해해주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 평생 남 눈치만 보며 살아온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웃는 하루가 찾아올 권리가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자. 나 정말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답게 살겠다. 형석 어르신의 요즘 하루는 달라졌다. 여전히 동네 어귀 슈퍼를 천천히 걷고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 예전에는 괜히 눈치를 보며 말수를 아꼈고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에 긴장부터 하곤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은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도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따금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면 형석 어르신은 웃으며 대꾸하고
골목 끝에 사는 꼬마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숙이며 답해준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가치가 숨어 있는 순간이라는 걸 그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을 회복하고 싶었다. 누구나 삶의 속도는 다르고 넘어지는 시점도 다르지만 다시 일어나는 용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형석 씨가 되었다. 한 동네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챈다. 슈퍼 주인 박 여사는 말했다. 요즘 형석 씨는 참 표정이 부드러워졌어. 말도 예전보다 길게 하시고. 골목길을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미용실 원장 정 선생도 말했다. 전엔 눈 마주치는 것도 꺼리셨는데 이젠 먼저 웃으세요. 다르죠, 사람이. 그렇게 형석 어르신을 둘러싼 세상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를 외면하던 눈빛은 따뜻한 관심으로 바뀌었고 지나치던 발걸음은 멈춰 인사를 건넸다. 심지어 딸 민정 씨도 지난 주말에 그를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요즘엔 아빠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 부드럽고 뭔가 편안해졌달까? 그 한마디에 형석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는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그 말을 곱씹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변화가 전해졌다는 건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증거였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나이 들어 사람 바뀌겠느냐고. 하지만 형석 어르신은 그 말에 조용히 반문하고 있었다. 나도 바뀔 수 있어요. 당신도 그래요.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저건 남의 얘기지라며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를 비추곤 합니다. 형석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외로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상실, 그리고 누구나 품을 수 있는 회복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마음속에 말들을 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지는 않나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형석 어르신보다 더 오랜 상처를 껴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달하길 바란 이유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억을 지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흘려보냈는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기록입니다. 형석 어르신의 삶이 그랬듯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무너졌고 한 번쯤은 버림받았으며 한 번쯤은 세상과 거리 두고 살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말 걸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기적 아닐까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품고 혼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기대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번 나 자신을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치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형석 어르신의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따라가며 우리는 누구나 겪었을 법한 감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닿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잊고 지냈던 따뜻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며 함께 공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을 함께 걸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굴곡과 회복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언제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마음을 지인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